안녕하세요. 명탐정 잔이의 잔이입니다. 오늘은 대탈출 3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 특별한 정리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시즌 1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제작진의 큰 그림, 대탈출 유니버스 세계관 총정리. 이 유니버스야말로 대탈출 시리즈가 사랑받을 수 있는 1순위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대탈출 유니버스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개의 에피소드까지 방영된 현재, 대탈출 유니버스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좀비와 바이러스를 주요 소재로 담고 있는 좀비 유니버스. 두 번째는 귀신과 각종 초자연 현상을 주요 소재로 담고 있는 귀신 유니버스입니다. 이 두 유니버스에 속하지 않은 에피소드들은 독립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추후에 또 다른 유니버스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다루고 우선 좀비와 귀신 유니버스만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비 유니버스입니다. 대탈출 유니버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한 유니버스로 좀비 소재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에는 시즌 1 폐병원, 시즌 2 희망연구소, 시즌 3 좀비 공장편이 속하죠. 넓게 본다면 좀비 공장의 메인 빌런이었던 구경도의 쌍둥이 형이 등장했던 시즌 2 무간교도소 편, 그리고 무간교도소와 연결되는 부암동 저택편까지도 좀비 유니버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좀비의 첫 등장은 앞서 언급한 시즌 1 폐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멤버들은 이병헌 원장의 소유의 병원인 이병헌 병원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병원 안 모든 사람들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로 변한 채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들을 격리한 이병헌 원장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스스로를 격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이 좀비 밀실 속에서 멤버들은 수차례 좀비들에게 당할 뻔한 위기를 겪지만 끝내 좀비의 공격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리코더와 코요테 순정 악보를 이용 얌전해진 이병헌 원장의 지문을 이용해 잠긴 병원 문을 열어내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 후 좀비 스토리는 다음 시즌 희망연구소 편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좀비 바이러스는 이미 전 세계로 퍼뜨려 있는 상황이었고, 멤버들이 갇힌 곳은 좀비 바이러스 면역 보균자인 희망이를 연구하는 연구소였지만, 이곳 연구소 역시 완벽한 안전은 유지할 수 없었는지 크게 망가지고 감염된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멤버들은 연구원이자 이병헌의 여동생 이병실을 비롯해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좀비들을 피해 면역 보균자인 희망이를 구출해내고 탈출을 감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호동이 좀비에게 물려버리고 결국 강호동을 제외한 멤버 5명의 탈출 성공이라는 불완전한 결말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좀비 유니버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시즌3 좀비 공장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좀비 바이러스를 역이용해서 판매하는 악덕 기업 사자회까지 등장했고, 멤버들이 갇힌 이곳 공장은 그 사자회가 사람을 납치하여 좀비로 만드는 공장이자 이병헌, 이병실 남매 아버지 이연구소장의 전 연구소였죠. 미로와도 같은 공장 내부를 힘겹게 탈출한 멤버들은 곧 사자회의 리더 구경도로부터 멤버들을 모두 좀비화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듣지만, 이 작전을 역이용해 멤버들은 반격에 성공, 구경도 일행을 좀비로 만들고 무사히 좀비 공장을 탈출합니다. 이렇게 매화 하나하나가 영화를 보는 듯한 대탈출의 좀비 유니버스는 사실 자세히 보면 시즌이 넘어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규모가 크고 멤버들의 활동적인 미션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희망연구소 편에서 철조망 문을 부수고 탈출하는 마지막 장면이나 좀비 공장 편의 좀비미로 탈출, 또 좀비들을 역이용한 구경도와의 전면전 등 정말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연출들로 좀비 유니버스는 호평이 자자한데요. 이로 인해 좀비 유니버스에 속하는 에피소드들은 대개 자잘한 문제나 퍼즐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좀비로부터 회피하고 또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액티브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멤버들의 모습이 방송에 주로 비춰지는 편입니다. 또한 좀비에게 물면 감염된다는 설정 덕에 좀비 유니버스의 에피소드는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 멤버가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편인데요. 중도 탈락하더라도 그대로 리타이어 되지 않고 적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점 역시 재밌는 특징인 것 같네요. 덧붙여 앞으로 이어질 좀비 유니버스 스토리를 예상해보자면
먼저 시즌3에서 언급만 되고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구경만과 구경도의 관계, 더 나아가 구경만이 소장으로 속한 무간교도소가 좀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 무간교도소 편과 관련된 비밀들이 차기 소재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더 나아간다면 시즌2 부암동 저택편 역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당시 멤버들이 도움을 주었던 마스터 일행이 멤버들의 아군 내지는 관계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희박하긴 하지만 정목독감과 좀비 바이러스 사이의 관련성이 밝혀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대탈출 유니버스는 바로 귀신 유니버스인데요. 이중 귀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에피소드는 시즌1 악령 감옥, 시즌2 조마테오 정신병원, 시즌3 어둠의 별장이며 시즌1 태양여고의 빌런 개수상이 시즌2 조마테오 정신병원에 카메오로 출연한 것으로 보아 간접적으로는 태양여고 편 역시 같은 세계관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귀신 유니버스에서는 3시즌에 걸쳐 천의 명이라는 무속인이 빠짐없이 언급되는데요. 천의 명이 메인 빌런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첫 번째 귀신 유니버스인 악령 감옥 편입니다. 악령 감옥은 천의 명의 별장으로 뺑소니를 일으킨 천의 명이 사고를 은폐하고 사고 피해자들의 영혼을 가둔 곳으로 미스터리 동호회인 귀사모와 방송국 PD가 취재차 다녀갔을 정도로 유명한 미스터리 스팟이었는데요. 정체불명의 초자연적 현상과 점프스케어 요소가 가득한 이곳에서 멤버들은 겁에 질려 고전하지만 곧 나쁜 것은 귀신이 아니라 천의 명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귀신의 부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며 탈출에 성공하고 억울하게 갇힌 귀신들의 영혼 역시 해방시켜냅니다. 악령 감옥 편에서 이어지는 스토리는 조마테오 정신병원.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두각된 건 왕이열이라는 이름의 환자로, 장기두라는 조력자에 따르면 왕이열은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지만 재판 도중 조현병으로 판정이 나서 교도소가 아닌 이곳 정신병원으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그의 정체는 사실 악령 감옥 편에서 등장했던 귀사모의 회원으로 죽은 천의 명의 악령이 씌워진 상태였고, 그리고 병원장인 조마테오는 천의 명의 악령을 벗기려 하는 퇴마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멤버들은 조마테오가 정보 부족으로 미처 끝내지 못한 천의 명 퇴마를 무사히 끝내고 마지막 천의 명의 방해도 이겨내면서 이번 탈출 역시 성공으로 마무리 짓게 되죠. 그리고 귀신 유니버스의 세 번째 메인 에피소드이자 가장 최근에 방영된 어둠의 별장. 여기서는 이미 퇴마된 천의 명이 아닌 천마두령이라는 자가 메인 빌런이자 별장의 주인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천의 명의 신하들이자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천세 만세교라는 별도의 종교를 창시하였으며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 1000명을 희생시키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탈출이 계속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 바로 천마두령이 조마테오 정신병원의 장기두라는 사실. 멤버들은 지난 악령 감옥 편과 비슷하게 억울하게 희생된 1000명의 영혼을 해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듣고 천마두령의 급습을 무사히 막아낸 뒤 영혼을 해방시키고 별장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대탈출에서 지금까지 방영된 귀신 유니버스는 우선 여기까지인데요. 이 귀신 유니버스는 좀비 유니버스와 비교하면 공포 장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심리적인 공포감, 그리고 점프스퀘어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유니버스만의 고유적인 특징 역시 잘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귀신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귀신 유니버스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또는 미지로부터 오는 공포가 항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요 소재로 쓰였는데요. 각 에피소드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한 귀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악령 감옥 편의 큰바위 얼굴, 조마테오 정신병원 편의 엘리베이터 씬이나 퇴마씬, 어둠의 별장 편의 암전 공간 속 연출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덕에 귀신 유니버스는 이번엔 또 어떤 특수장치가 쓰였을까 기대하면서 보는 재미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이 귀신 유니버스가 시즌4에서 다음 에피소드가 나온다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천의 명과 천마두령의 보다 자세한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의 명이 죽은 이유가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천마두령이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어둠의 별장에서 천마두령에게 습격받은 귀사모 회원들, 대박사건 24시의 이명환 PD 등 다음 스토리의 떡밥으로 사용될 요소들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특히 어둠의 별장편에서 호리병에 담긴 영혼을 해방할 때 방해꾼으로 등장했던 의문의 손도 신경 쓰이는데, 만약 이 손이 맥거핀이 아니라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여태 선역이었던 귀신들 중에서도 방해꾼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대탈출 유니버스의 중심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좀비 유니버스와 귀신 유니버스를 각각 나눠 정리 및 분석해봤는데요. 두 유니버스 모두 흥미로운 연출과 매력적인 스토리 덕에 방영될 때마다 크게 회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유니버스가 어떤 세계관이 확정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 대탈출 방송에서는 5월 3일에 돌아올 대탈출 3 네 번째 에피소드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요. 아차랜드라고 하는 폐쇄된 놀이공원 속에서 납치된 여성을 구하는 탐정수사물이 콘셉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와 야외를 오가며 수사하는 장면을 보니 부암동 저택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일각에서는 시즌2 살인감옥편의 후속편, 즉 새로운 유니버스의 탄생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편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어쩌면 멤버들 중에 스파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여자를 납치한 납치범이 멤버들 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멤버들의 협력적인 모습을 깨뜨리고 신선한 탈출 구조로 복귀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예측이 맞다면 여기 영상에 성지순례 댓글이 달리겠죠? 오늘 대탈출 유니버스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휴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기원하면서 대탈출 리뷰 영상은 5월에 다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매주 재밌어지는 영상과 콘텐츠로 인사드리는 명탐정 찬이가 되겠습니다. 모두 몸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